제명만세. 안녕하세요. 그동안 도로주행 영상 위주로 업로드를 하였는데 11월부터는 약간의 개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성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유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경기도 곤지암 봉현물류단지 사태에 대해서 초딩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힘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현물류단지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콘텐츠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는 올해 6월 28일 옵티머스 H 법무법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김재현, 윤석호 변호사, 이동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고요. 7월 22일 검찰이 김재현, 윤석호, 이동열을 구속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유형권 스킨앤스킨 고문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봉현물류단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봉현물류단지랑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동열하고 유형권인데요. 이동열은 이제 밀양 족폭 출신으로 트러스트 올 대표를 맡고 있고, 유형권은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투자금융센터장을 역임을 한 다음에 골든코어를 설립한 인물이 됩니다. 2016년 7월 1일 이용승 전 휴온수 경영기획상무가 성지건설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이 사람은 박준탁이 운영하는 MGB 파트너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지건설하고 MGB 파트너스가 하나의 몸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성지건설에서 어떻게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017년 7월 6일 뉴스토마토 기사 성지건설은 주 인터호라이즌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대여 금액은 130억 원이다. 이율은 6.5%.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신규 건설 공사 사업권 취득을 위한 대여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바로 봉현물류단지 하기 위해서 금전 대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지건설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걸 이제 결의를 하는데요. 박준탁, 정영재, 이은혜 이렇게 이 세 사람이 결정적으로 봉현물류단지랑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지건설에서 돈을 빼내야 하므로 각각의 역할을 위해서 사내이사, 사회이사로 선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경제에서 정리한 내용을 캡처했는데요. 골든코어, 하이컨설팅, MB캐피탈 대부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유모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유모씨와 그 배우자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으며 한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유모씨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과장을 거쳤으며 군인 공제회 인맥으로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재임 시절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써놨죠. 이 사람이 바로 골든코어를 처음 만들었던 유형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구속됐죠. 팍스넷 뉴스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골든코어, MB캐피탈 대부 영과 펀드를 판매한 매니저가 횡령했다.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유형권 씨는 골든코어, MB캐피탈 대부, 하이컨설팅 모두 관련된 곳이고,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사임한 상태이지만 골든코어는 유형권 씨가, 하이컨설팅은 유형권 씨 아내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인터호라이즌의 이은혜 대표라는 인물이 유형권에 처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주식회사 주
MGB 인베스트먼트를 살펴보면 이은혜 씨가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박준탁의 가족관계라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유영건이 전 남편이고 현 남편은 박준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정영재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재 대표는 유영건이 골든코어를 부탁해서 맡게 된 인물인데요. 성지건설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금방 그만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영재 대표가 골든코어로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뭐 이러한 내용들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본인이 다 직접 마무리를 짓고 관련 용역을 직접 관리해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받아냈다. 그것이 2018년 9월 30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영건은 이 당시에 디폴트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횡령한 돈을 다 썼다. 2018년 9월 30일. 이때 이미 유영건은 돈이 없었다. 이것을 정영재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거쳤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경기도 광주시는 이미 오포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물류단지가 많기 때문에 퇴촌과 곤지암에도 물류단지가 생긴다면 교통마비가 올 것이 뻔하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도 더 이상의 물류단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봉현 물류단지는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사업이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는데, 덕케이 손해보험 자금도 봉현 물류단지에 투입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덕케이 손해보험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140억 원을 인터호라이즌에 빌려줬고, 인터호라이즌이 골든코어에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 돈이 유영건한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금 흐름도 플로우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성지건설에서 박준탁에게 10억 원, 골든코어에 20억 원, 인터호라이즌에 130억 원이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덕케이 손해보험에서 140억 원이 흘러 들어가서 그게 골든코어로 들어갔고, 그래서 골든코어에서 유영건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유영건의 개인 명의로 봉현 물류단지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11월 개편을 맞아서 정보성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2주에 1회 정도 그렇게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첫 콘텐츠라서 좀 힘들었는데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